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10,000명이 훌쩍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주를 제치고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2만 건을 기록해 16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족 6억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8,518명 늘어난 414만 9,393명, 사망자는 752명이 늘어 14만 6,93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94명이 늘어 43만 7,270명, 사망자는 37명이 늘어난 3만 2,65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90명이 늘어나 18만 3,934명, 사망자는 20명이 늘어 15,8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10,000명이 훌쩍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초기 코로나19 진앙지로 꼽혔던 뉴욕주를 제치고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2일 뉴욕타임즈의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11,300여 명이 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누적 확진자가 42만 1,000명을 넘어서면서 기존 최다 지역이던 뉴욕주를 추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최대 진앙지였던 뉴욕주는 이날까지 41만 3천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보고된 사례를 토대로 집계한 수치인 만큼 실제 감염 규모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검사 한계와 무증상 감염자의 조용한 전파로 실제 감염 규모는 보고된 것의 6배에서 최대 24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뉴욕주가 여전히 압도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32,229명으로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를 합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전역에서 59,628명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했고 코로나19가 절정이었던 지난 4월 15일 59,940명에 육박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존스홉킨스대 집계 기준으로 미국에서 첫 번째 사례가 보고된 지난 1월 21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이 되는 데 99일, 200만 명이 되는 데는 43일, 300만 명에 달하는 데 28일, 그리고 다시 2주 만에 400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마스크를 쓰는 게 애국이라고 밝힌 바 있죠.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좋은 신호라며 연방정부의 약속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CNBC 등 언론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2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당장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다른 톤을 채택했다면서 좋은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애국심을 거론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조한 것을 의미하는 발언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방정부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한층 더 많은 지지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마스크 정책이 없기 때문에 4만 명의 미국인이 더 죽을 것이라고도 덧붙이면서 종이 한 장에 서명하는 것이 4만 명의 생명을 살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보건 정책과 백신 그리고 집단 면역 등으로 내년쯤에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0일 결핵 치료제 관련 비영리 단체인 TB 얼라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지도자와 보건당국 관리들이 협업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는 있겠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훌륭한 보건 정책과 어느 정도의 세계 집단 면역, 좋은 백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올해일지 내년일지는 확실치 않아도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사스와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스와는 달리 코로나19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세도 광범위하다는 지적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상당수는 전혀 증세가 없고 증세를 보이면서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몇 주 동안 침대에 있어야 할 만큼 앓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입원해 산소와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면서 이렇게 증상의 범위가 넓은 감염병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3월 넷째 주 이후 15주 내리 감소해왔는데요. 지난주 142만 건을 기록하면서 16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23일 노동부는 지난주 7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주 131만 건에서 10만 9천 건이 늘어나 16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3월 넷째 주 정점을 찍은 이후 15주 내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30만 건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기준 111만 건 줄어든 1,62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미국인이 대략 3,2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주에서 중복 집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약 2,5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청구 건수를 두고 미국의 노동시장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실업수당을 단기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은 연장 방안에 반대해왔지만 당장 소득절벽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수당을 100에서 400달러로 줄이고 단기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 등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실업수당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이달 말 만료됩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5월 실업수당을 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5차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실업수당이 노동자들을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실제로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실업수당 수령자의 68%는 실질 소득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대신 직장 복귀 장려금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마다 빠르게는 24일부터 사실상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끝나면서 당장 소득절벽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경제 회복 속도도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이에 현재 주당 100달러에서 400달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수당을 400달러로 줄이고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언론들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여전히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총 6억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해당 백신이 임상 3단계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으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미 전역에 공급됩니다. 백신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우선 접종 대상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1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정부와 19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백신 총 6억 회분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화이자 등은 우선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을 경우 1억 회분을 먼저 미국에 공급하고 이후 추가로 5억 회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약에 따라 화이자 등의 백신이 임상 3단계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판명나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전역에 공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백신이 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CNBC는 백신을 누가 처음으로 투여받을지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들은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기 전 제조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NBC는 전 세계 백신 보급에 걸리는 수개월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가을 학기에 학교가 100% 등교 재개를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만 가을 학기에 학교들이 문을 열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체 31%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22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성인 1,05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만 가을 학기에 초중 고교가 등교 재개를 시작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31%는 가을 학기에 개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나머지 60%는 등교를 재개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방역 안전대책을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등교 개학을 할 경우 매일 교정을 소독하고 체온을 검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온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캠퍼스에 머무는 학생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등교 재개에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10명 중 9명꼴로 등교 개학을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자는 절반만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 77%는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같은 대답을 한 공화당 지지자는 39%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전극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미 대선을 100여일 앞둔 20일 NBC는 지난 대선 결과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핵심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격차는 지난 3월 6%포인트에서 7월 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NBC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의 경우는 바이든이 51%, 트럼프 대통령이 40%였습니다. 특히 백인들과 노인층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선거연구소가 지난 6월 이후 실시된 9번의 전국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고학력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58%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 37%보다 21%포인트 앞섰습니다. 또 저학력 백인 사이에서도 55%대 37%로 앞서고 있습니다. 백인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이변을 안겨줬던 핵심 유권자층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이탈은 더욱 극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45%로 바이든 전 부통령 50%보다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학력 백인과 노인층 유권자층을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하는 데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일 하원이 인종차별 상징이 된 19세기 남부 연합 관련 인물의 동상을 국회 의사당 내에서 철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72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일 하원이 인종차별 상징이 된 19세기 남부 연합 관련 인물의 동상 등 기념물 11개를 국회 의사당 내에서 철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흑인 의원 모임인 블랙코커스 의장인 캐런 베스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조상들이 지은 의사당에 그 조상들을 노예로 만든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운 걸 아는 흑인의 느낌이 어떨지 상상해 보라며 찬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이 지난 17일 향년 80세로 타계한 것을 상기하고 이 법안은 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가 매일 싸웠던 것은 정확히 이런 상징들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결은 초당적으로 이뤄졌지만 공화당 내에선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습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지만 72명은 동상을 제거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의회 국립조각 수집관 규정에 따라 이 동상들은 120일 내에 모두 치워지게 됐습니다. 동상은 최초 기증한 주에 반환되거나 워싱턴 DC 소재 특수학술연구기관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됩니다. 다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12,800명이나 늘어나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1만 3천 명으로 뉴욕주를 넘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캘리포니아주가 뉴욕을 제치고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주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1만 3천 명 이상에 달합니다. 뉴욕주의 총 누적 확진자 수인 40만 8,8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Yesterday we had 12,807 individuals that wer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12,807 represents the highest reported number in our state.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 96명 중 1명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입원율은 최근 6주 사이 약 2배 이상으로 껑충 뛰면서 현재 7,170명이 감염 상태로 입원해 있으며 2,058명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사망자 수 역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In over a 7-day period, we have averaged 90 lives lost. And so it's just another reminder, if I need to remind anybody, of the magnitude of impact that this virus continues to have.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67%가 환자들로 찼고 인공호흡기는 36%가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환자가 더 크게 증가할 경우 병원의 수용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현황 감시 목록에 북가주 지역의 3개 카운티를 추가하면서 현재 감시 목록에는 58개 카운티 중 35개 카운티가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주마다 2배씩 증가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어린이 병원에 따르면 지난 2달 동안 영유아에서 24세 사이 환자 6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으로 집계됐습니다. 찰스 골든 오렌지 카운티 어린이병원 메디컬 디렉터는 지난 2개월 동안 확진 환자의 비율은 사실상 2주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환자 65명이 입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까지 영유아 75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계속해서 확산세가 악화되고 있어 보호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고 아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는 3만 1,743명을 기록하며 캘리포니아주 전체 카운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 카드를 발급합니다. 랄프 노담 주지사는 20일 화상으로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 카드를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카드는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신청자들은 세금 보고를 하거나 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또 투표 시 사용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히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근 직원 약 3,000명을 감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2일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MTA 직원 수는 2019년 4월 72,388명에서 현재 69,417명으로 2,971명, 약 4%가 줄었습니다.
MTA는 지난해 12월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를 고용한 뒤 중복되는 부서와 업무를 정리하면서 인력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감원을 통해 연간 최대 5억 3천만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660만 달러만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카드 정보 회사인 컴페어카드는 신용카드 보유자 1,0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가 최근 60일 동안 1개 이상 카드의 한도가 축소됐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는 카드 발행사에 의해 카드가 정지됐다고 답했습니다. 업체는 미국인 7천만 명이 카드 한도 축소나 정지를 당한 셈이라며 신용점수 하락과 연체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출신의 정광일 세계 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이 한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 사무총장은 모두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뉴욕에서 20년 동안 동포 언론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재외동포 당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주로 오전 중에 천둥번개나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